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7일 마음 시간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왔죠.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뉴스일 것 같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어떻게든 뭐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그런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저도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은 없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 나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복, 그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도 중요하지 않다. 돈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최고의 인기 절정의 영화 배우가 되던 결국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목을 사느냐, 뭐 내가 일확천금돼서 부자가 되느냐,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내 인생을 차곡차곡 그냥 알뜰살뜰 조금씩 조금씩 행복을 만들어가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도 좀 저는 좀 여러분들께 항상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고배당주, 이제 오늘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락이 이루어진 종목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특별한 이슈 하나가 이제 4월 이제 3월 결산 끝나고 다 주총까지 끝나고 배당금을 고지한 다음에 배당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식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배당락이 안 나온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확인하고 배당금까지 다 확인하고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좀 변경된 기업도 있고 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공시를 아예 해버렸죠. 이건 배당락이 없었습니다. 배당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락만 없었습니다. 예, 금감원 공시해 보시면 내년 배당금 관련돼서 공시를 해서 차후에 체크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이건 아직 안 나왔나요? 있네요. 배당 기준일 변경 기타 경영상 공시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잘 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배당을 받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배당을 받아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좀 인생의 철학처럼 주식 투자 철학도 있어야 된다. 아무 주식이나 무조건 돈을 버니까 주식이 올라가니까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 어저께 포스코 DX 얘기 드렸고, 오늘은 2023년 가장 큰 하락을 보였던 종목 마이너스 95%, 상장 폐지된 종목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원금 전액 손실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4,200원을 찍고 지금 2,800원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영풍재지 나덕현 사태 어떤 핵심 주식이었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비상식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높게 올라갔다가 원래 이 기업의 가치, 결국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을 봤을 때 시가총액 1,000억짜리, 2,000억짜리 회사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2조까지 가버렸다. 뭔가 의심할 수가 밖에 없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올라가니까 주식을 사버리면 안 된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항상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한 10% 정도 수준이 유지되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기업은 그냥 정상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가장 저평가된 초우량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0조인데 10조의 영업이익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죠. 영풍재지로 치면 지금 200억,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지금 70억, 80억 밖에, 아직도 여전히 이 기업은 영풍재지가 95% 떨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1300억짜리 회사는 130억 영업이익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70억, 80억밖에 못 찍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기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식이. 지금도 뭐 3분기도 적자 나오고 이제 이러면 적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뭐 PBR도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자산도 없는 거죠. 이 회사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네요. 빚, 네, 자본, 네, 부채. 결국에는 이 회사는 영풍재지, 종이, 뭔가 내부적으로 빈 박스 같은 기업이다. 예, 뭐 이렇게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고 작전이 걸렸다가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또 작전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허망한 뭐 그냥 아무 기대 없는 그런 기대감, 그런 거 로또,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도박 이런 것보다 더 심한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을 100만 원씩 사느니 로또를 100만 원씩 사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다. 대신에 영풍재질을 100만 원 샀을 때는 뭐 올라갈 기대가 더 크겠죠. 좀 괜찮아질 기대감이 크겠죠. 그리고 100만 원이 빠져봤자 50만 원. 근데 로또를 100만 원 샀는데 거의 뭐 한 만 원, 2만 원 걸리기도 힘들겠죠. 100만 원 해봤자. 그냥 원금 전액 손실을 각오하고 대신에 만약에 한 장이라도 걸리면 30억이잖아요. 그렇죠? 영풍재질은 아무리 잘해봤자 100만 원이 2,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는 이제 본인 선택인데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로또를 100만 원 사서 다 꽝이 됐을 때 그 허무함과 허탈함, 영풍재질 주식 같은 걸 사서 2,800원 주고 샀는데 만 원 될 줄 알고 샀다가 그냥 뭐 갑자기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느니 늘 얘기 드리는 그냥 현대차, 기아차, 우량주를 사는 게 더 낫다. 예. 이런 주식을 사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안 되면 자녀들한테 물려줘도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차가 없어질 리는 만무하니까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정도다. 그러니까 뭐 그 누굴 탓하기 전에 뭐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뭐 일들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판단이거든요. 그냥 뭐 술 먹고 기분 좋을 때 뭔가 자칫 실수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댔다가 인생이 그냥 풍지박산 난 것처럼 우리가 뭐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뭔가 나쁜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잘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뭐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했죠. 그 수많은 실수를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막 그럼 괜찮겠지 뭐 그럼 뭐 넘어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뭔가 엄청난 행복과 뭐 기쁨과 뭐 큰 뭐 일확천금과 뭔가 부귀영화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지만 잘된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는 향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주식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종목들이 뭐 10배 오르고 20배 오르고 그럴 종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천에 하나, 하늘의 뜻에 따라서 진짜 운이 내려오는 게 아닌 이상은 주식 투자로 2배, 3배 1년에 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은행 넣으면 3%, 4%잖아요. 뭐 이제 세금 떼고 다 하면 뭐 그다음에 뭐 종합소득세 내고 뭐 이러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물가 상승 감안하면 그냥 은행이라는 곳은 내 돈을 보관하는 곳이죠. 뭔가 이득을 내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뭐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우리 집 뭐 장롱 속에 넣어 놓는다면 1년 지나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그 1억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 이거를 뭔가 굴려야 되는데 그 굴리려고 주식이라든지 뭐 ELS, 뭐 파생상품, 뭐 금, 뭐 외환 선물, 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뭐 이제 투기적인 뭐 도박, 뭐 이상한 것들, 투기적인 상품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기본은 은행이거든요. 그곳에 넣어두시면 그냥 집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뭐 2에서 3% 정도로 커버하면서 해치하면서
그냥 내 돈을 보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주식 투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주식을 손을 대면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영풍재지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또 올해도 이 종목 말고도 올해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 이렇게 순을 쭉 내다보면 영풍재지, 뭐 골드에너지,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이거 다 라더경 사태 종목이죠. 영풍재지,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때 이후에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손을 대면 안 됐던 거죠. 하한가 이후에 주가가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도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행위다라고 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많이 떨어진 종목은 손을 대시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또 마찬가지 한편으로 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그러면 사면 어떠냐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포스코 DX 오늘 장중에 10% 올랐다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합으로 마무리했네요. 오늘 아침에 잡은 사람들은 뭐 거의 한 10% 날라간 거죠.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가장 무난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돈도 잘 벌고 배당도 잘 주고 안전한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게 주식의 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종목도 한두 종목이 아니라 뭐 최소한 20, 30개 정도는 깔아놓고 고배당주도 마찬가지지만 한 종목을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된다. 10% 배당 준다고 해서 좋으니까 얼타쿠나고 사두면 그건 나중에 매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사놓고 대형주도 사고 소형주도 사고 뭐 그렇다고 또 너무 고배당주만 사면 재미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앞으로 뭐 기대되는 뭐 로봇이라든지 AI 뭐 이런 쪽에서도 뭔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뭐 오늘 보니까 로보티즈가 뭔가 좀 이슈가 하나 떴던데 이제 뭐 자율주행 뭐 관련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매출액을 보시면 연간 그래도 300억 정도 수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3천억, 4천억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게 겨우 지금 LG전자가 투자한 회사가 4천억짜리 회사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7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해봤자 뭐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거든요. 매출액이 뭐 6, 700억 하는 회사가 7조면 로보티즈는 한 그래도 1조, 2조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불합리하고 우리 인간 사회도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죠. 좀 뭐 왜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있나?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 좀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오늘 뭐 많이 느꼈겠지만 나쁜 약이긴 하지만 마약이라는 것이 뭐 좀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 뭐 실수도 될 수 있고 아니 그동안 연예인들 많이 했잖아요. 뭐 이승철 아저씨 뭐 대마초도 많고 뭐 지금도 신동엽 보시면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관련돼서도 잘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이성균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뭐 나쁜 역할도 있었지만 좀 선한 역할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좀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CF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제 계약 파기로 인한 그런 소송들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결국은 그냥 본인이 다 안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고 마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그래도 자 꿋꿋이 이겨내고 아무리 늘 얘기 드리지만 어차피 죽을 때 혼자 진짜 빨개 벗고 와가지고 빨개 벗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10원짜리 한 장 안 가져가고 뭐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본인 혼자 태어났다가 본인 혼자 죽는 건데, 저 정신을 굳건하게 하고 그래도 이번 일을 잘 이겨내고 다시 또 재기하고 뉘우치고 하면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인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도 좀 마음이 오늘은 좀 섭섭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일 플러스 주식도 마찬가지, 한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늘 얘기 드리는 막 쫄깃쫄깃하고 막 자극적이고 이런 마약 같은, 담배 같은, 뭐 술, 도박, 하여튼 안 좋다, 사람들이 안 좋다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좀 안 하면서, 그냥 주식도 어쩔 수 없이 막 너무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서, 지금도 좀 여기도 보시면 관심 종목은 대부분 대형주, 고배당주 위주로 제가 깔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난 로봇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난 2차 전지를 해야겠다. 보고는 그냥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배당도 있고 다양한 테마주도 있긴 한데, 구경만 하시고 나의 소중한 돈은 가장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